자, 사회 A 프린트랑 교과서 한 번씩 훑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자, 프린트는 교과서를 정리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정의의 의미. 동양에서는 유교,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나와 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했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나눴죠. 그리고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료 179페이지 자료 2번은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과 부정부패 척결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탁이 금지되고 부정부패가 척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은 표를 통해서 정리를 프린트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이랑 장점, 단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을 김장을 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여기를 분배 기준을 배운 거를 김치를 어떻게 나눌까에 적용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배적 정의를 위하여 라고 봤을 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절차적 정의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마르크스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롤즈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살펴보자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에서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본주의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분배적 기준, 능력, 노력, 업적에 따라 분배를 하고 그 분배의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복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경제적 평등이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평등 실현을 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 생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절차적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업적, 능력, 노력 같은 분배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적 절차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절차가 공정하면은 결과도 공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분배적 정의를 자료 2랑 자료 3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예시 답안까지 다 여기 써져 있죠.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보자면 자, 자유주의의 의미 그리고 국가관과 정의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를 통해 나와 있고요. 자, 교과서를 더 자세하고 보기 쉽게 정리한 게 프린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즈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 절차적 정의할 때 설명을 해줬었죠. 자, 그러면은 롤즈가 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만든 정의의 원칙을 한번 봅시다.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1원칙이랑 제2원칙이 있어요. 제1원칙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즉 평등한 자유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롤즈도 무슨 주의자죠? 자유주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롤즈는 우리가 여기를 읽어볼게요. 들어오니까 좀 지워봅시다. 자,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그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대요. 단 이를 위해 어떤 지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렇게 띄어서 봐야 돼요.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최소수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줄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차등의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차등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정의의 제1원칙, 정의의 제2원칙 읽어봤으니까 넘어가서 노직을 볼게요. 자,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정의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더러우니까 지워서 보자면. 자, 그래서 노직, 롤즈와는 다르게 다른 정의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했거나, 이거는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양도 받았다면 이전 양도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양도의 원칙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준다면 선물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다면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부정의가 생겼다고 개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부분은 롤즈랑 다른 부분인데요. 어디가 다르냐면 따라서 저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대요. 자, 왜냐면은 롤즈는 이런 정의의 원칙이 실현하기 위해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소유 절대성, 초세 국가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노직이 롤즈 선생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대요. 그리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는 것엔 동의를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대요. 즉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최소 수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통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 그 과정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 문제, 재분배 정책 허용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노직이 봤을 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거는 바로 도덕적으로 불이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불이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롤즈와 노직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공통점만 가볍게 살펴보자면, 자, 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읽어보면은 동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롤즈와 노직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동의하는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읽어보면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재분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역시 여러분들 이 프린트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칼레의 시민까지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잠시만요. 자, 공동체주의를 볼게요. 자, 공동체주의의 의미, 특징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구적 자아는 조금 생소한 단어니까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적 자아라고 하는 인간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 아래에 바람직한 요구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구적 자아라고 보는 사상이라고 했는데, 영구적 자아를 쉽게 얘기를 한다면 공동체의 역사 아니면 문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 예를 들어서 시민이라는 역할, 학생이라는 역할, 의사라는 역할, 이런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랑 전체주의랑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왜 헷갈리면 안 되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가 공동체주의 인간관을 가지고 자유주의 인간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여기 이 설명은 요거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왜 안 써줘? 잠시만요. 요거를 보면 됩니다. 안 써지네요.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공동체주의 인간관에서 자유주의는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 무형고적 자아가 자유주의의 인간관은 무형고적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형고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무형고적 자아는 인간을 자신이 선택한 적 없는,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무형고적 자아로 여긴다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대요. 특히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요구되는 도덕적, 정치적 책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는 무형고적 자아를 가지고 있고, 무형고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무형고적 자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정의관, 국가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자,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맥킨타이어와 왈처의 글을 한번 읽고, 그 중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유주의는 국가를 도구로 본대요. 개인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 시각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존재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나의 자아는 사회적, 역사적 지위와 분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대요. 그런데 공동체주의의 맥킨타이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나와 공동체는 분리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쭉 읽고, 자, 나는 내 가족, 도시,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사한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이거는 내 삶에 주어진 사실이며 내 도덕의 출발점이래요. 자, 그리고 자유주의적 자아, 이런 무형고적 자아는 아무런 역사를 가질 수 없는 자아래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자유주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유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편견과, 그러니까 인종, 종교, 민족 등으로 인해 생겨난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공동체주의라면, 자, 저 친구는 보수적인 나라에서 왔어.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도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일 거야. 이렇게 편견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보수적인 나라라 하더라도 친구는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문제 1 예시답안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왈처. 자, 왈처는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대요. 쭉 읽고, 자, 분배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대요. 자, 사회적 가치는 예를 들어서 부나 권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 역사적인 문화적인 소산으로 어쩌고저쩌고 쭉 읽었을 때 가치를 분배했을 때는 공동체의 문화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가치들은, 아까 이런 가치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에 따른 고유한 영역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영역 안에는 부라는 사회적 가치가 들어있고 정치적 영역 안에는 권력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렀을 때 원적 평등이 실현되고 이때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까지 쉽게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권력을 많이 차지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권력으로 경제적 영역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쉽게 획득해서는 안 됩니다. 획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이나 자녀 취약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는 경우 잘못되었고요. 경제적 영역에서 부를 축적했다는 이유로 이 부를 사용하여 정치 권력까지 차지하려는 경우는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칼레의 시민 읽어보기 진짜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볼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따왔냐면 개인의 권리, 사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자유주의고 의무, 그리고 공익은 공동체주의가 좀 더 강조한 거예요. 자,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 둘 다 권리, 의무, 사익, 공익 둘 다 중요하게 여겼는데 자유주의는 특히 권리와 사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공동체주의는 의무와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처럼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사례가 나와 있죠. 사례 1, 2 읽어보고 사익과 공익이 어떻게 차이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사익과 공익의 조화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자, 공유주의 비극 역시 프린트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창의융합,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자,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서로 어떻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면은 공동체주의가 찬성을 하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현재 세대가 굳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측면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자, 사회 불평등. 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이 부분만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브라만에서 브라만으로 이동, 바이샤에서 바이샤로 이동, 이게 수평 이동이고 수직 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수평 이동이죠.
수직 이동이죠. 미안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수직 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폐쇄적인 계층 구조랑 개방적인 계층 구조랑 보겠습니다. 폐쇄적인 계층 구조는 자,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된 사회, 수평 이동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신분제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신분 제도가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보면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바이샤였다. 그러면은 나는 바이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수평 이동은 가능한데 수직 이동은 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바이샤가 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수드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크샤트리아로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수직 이동은 힘들고 그래서 특징은 세대 간의 이동이 세습의 형태로 보이며 내가 브라만이면 내 자식도 브라만의 지위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세대 이동은 제한돼요. 우리는 이것을 귀속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방적인 계층 구조는 반대가 되겠죠. 사회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수직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이 사회 이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성취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의 구분을 보자면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사회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합니다. 사회 통합이 어렵고 갈등 요인이 존재해요. 그리고 사회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간 계층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정 효과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밑에 뭐가 있어요? 예시 답안 있죠? 예시 답안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 공간 불평등. 이거는 성장, 거점, 개발, 균형, 개발. 여러분들 새로 배우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더하기 개토 당연히 읽어봐야 돼요. 그쵸? 자료 더하기 개토도 한번 읽어보고 교과서 195페이지예요. 대전역 주변의 쪽방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자료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 되겠죠. 이거는 공간 불평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 프린트 14페이지에 여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있고 공간적인 불평등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생겼냐? 사회복지제도가 생겼어요. 사회복지제도에는 뭐가 있느냐?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표를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이렇게 사회보험이랑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같은 사회복지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거 세 개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공부조의 효과가 가장 커요. 이거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공간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균형 개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여러분들 역시 예시 답안이 적혀져 있으니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지역개발 사례 여기 있고 예시 답안도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와 역차별에 관한 토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예시 답안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X. 여기 X예요. 하지만 여기도 X고요.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 정답 써져 있죠.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육에서의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 다르죠.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은 서로의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예시 답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 A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 같이 봤지만 수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에 당연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나와요? 아니면은 적용하고 심화하고 활용해서 나와요. 적용하고 심화해서 활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익힌 거를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B 수업도 열심히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